자,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번 주는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아주 이제 진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일주일 정도 긴 연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10월달 중간중간에 뭐 브리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간 정리 부분들은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옆집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을 많이 사도 배가 아픈데 요즘에 조금 제가 배가 좀 아파요. 지수 3000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저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000도 어떻게 보면 미니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3천 정도는 가볍게 가겠지. 단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리죠. 하루아침에 여기 땅 해가지고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참 스스로로도 자문하게 되고 시장에 대해서도 자문하게 되고 이게 나이테가 하나가 그려지기 위해서 1년 동안 인고의 시간 부분들이 필요한데 몇 년 한 3개 4개가 빨리 그려지길 바라다 보니까 이 과정 중에 나이트를 하나하나 그리다 보면 그리다가 지치고 막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완급 조절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추석이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사촌이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갔고 2분기 미국 GDP 확정치가 지난번에 3.0이었는데 3.1로 발표가 나왔어요. 뭔가요? 경제 성장률 부분들이 느리지만 GDP 성장률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지수는 계속적으로 답보, 어제 뭐 마감 시황 부분에서 답보인 이유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 업종 부분들이 시장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만 뭐 비탄력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뭐 유상증자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못 올라갈 때 있죠. 반하는 그런, 그러면 시장이라도 차라리 안 올라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위안을 삼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조금 전에 시장하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을 비교했던 것처럼 미국은 계속 S&P라든지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사상 최고치 부분들을 갱신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움직인 부분들은 신흥국 자본, 약간 신흥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제일 부진해요. 우리나라 CDS가 여러분, CDS가 최근에 한 1주 2주 사이에 갑자기 단기적으로 반등 부분이 좀 강하게 나왔죠. 우리나라의 CDS가 필리핀보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워낙 언어 그 수위 자체가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 혹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의 관점 부분들은 그 양치기도 생양아치 같은 양치기죠.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최근에 했냐면 그 법인세율이 지금 20%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20%였다. 근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세게 15%, 우리가 이제 협상 딜을 할 때 먼저 세게 불러놓고 이게 디스카운트를 좀 시키죠. 그런데 처음부터 15%가 독일 기준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독일이 법인세율이 15%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15%를 던져놓고 그러면 최소 이 정도를 던져놨으니까 그 근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건 20%다. 지금 그 외에 뭐 멕시코 장벽도 지금 됐나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바마 케어도 폐지를 못 시키는데. 근데 이렇게 뭡니까? 뻥카를 계속 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수단 부분들을 슬슬 조금씩 가져가는, 거의 평생 이런 딜만 했던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그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비행기까지 좀 뜨면서 지금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10월 초에 어떤 창국 뭐 여러 가지 노동당 그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서로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나가면 안 되죠.
지금 뭐 언론에서 보니까 뭐 MB를 건드리고, 아니 정치는 얘기하지 말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좋은 장에 대한 기대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유가라든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시면 이 이상이면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여유로운 투자 부분들은 이렇게 주가 부분들이 미진할 때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사는 거. 그래야지 싸게 살 수 있죠. 남들이 살 때 다 사면 좀 위에가 있어요. 그때는 프리미엄 뭡니까? 그 프리미엄 부분들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 저는 조금씩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셔서 좀 포진을 좀 해두시고 경기 민감주 섹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형주들 뭐 은행주들도 지금 반등 부분 나오고 있죠. 오늘 당연히 반등 나와야죠. 어제 아침에 저는 아시는 지인분에게 은행주 바로 매수해 은행주 바로 매수했어요. 따라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적 여유와 자산 부분이 있으시니까 천천히 이렇게 하시라는 부분에서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구리하고 아연 가격이 상승 부분들을 좀 진행했는데 철광석은 또 빠졌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구리 가격은 반등, 철광석은 하락. 같은 원자재 아니야? 라는 생각 부분을 하시는데 미국의 GDP 성장률 자체가 3.1% 정도 나오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뭐 수요가 많겠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산업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GDP 성장률에 나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향후에 어떤 산업 부분들의 성장률이 좋아지니까 소비나 생산 부분 당연히 늘어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원자재 가격 반등이 나오겠죠. 경기가 살아난다 하나의 반증이죠. 구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경제 지표보다 더 월등하게 그 정확도가 높은 그 원자재 중에 하나니까. 근데 철광석 가격은 또 반대로 하락했어요. 그 부분은 뭐가 때문이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19차 당대회가 다음 달에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공급가잉 해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환경 오염 관련된 부분들로 뭐 단속 부분들을 조금 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철강 재련소들이 철강석 분배 부분들을 줄이고 있어요. 그걸로 해서 하락 나왔어요. 그러면 같은 원자재지만 위 아래에 따라 여기도 종목권들이 매수 매도가 틀려지는 거 있죠. 매수 매도가 틀려져요. 매수 매도가 또 틀려지는. 왜? 지금 장세가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왜 향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좋을까 말까가 갸우뚱 계속 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승 파동에도 N차 파동 부분 나올 때 1차 상승 나오고 2차 눌림목 부분 조정 파동 나올 때 특히 1차 때는 올라가네 이렇게 하다가 1차 찍고 2차에서 내려오는 과정에 보니까 처음에는 나는 괜찮아 올라간 종목 샀으니까 좋은 종목 샀어 했는데 내려올 때 보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 부분 가졌다가 한 두 번, 세 번 하락하게 되는데 뭡니까?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결국은 심리가 바뀌어요. 투자 심리 부분도 바뀌어서 다 손절하고 나면 그때 이제 그 물량 받고 다치죠. 그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P가 사상 최고가 경신 부분들을 진행했다. 구리 가격은 반등, 그다음 철강석 가격은 하락 부분이 나왔다는 그 코멘트를 좀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종목군도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주 이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 1기 같은 경우에 적폐청산을 정석대로 진행했어요. 전에 이제 장점인이라든지 후진타워 같은 경우 장점인이 막강한 권력 부분들을 가지고 후진타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모르겠지만 약간 반식물인가 군사권을 장점인이 잘 안 주는 바람에 근데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 군사권까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취임식 할 때 군사권 부분들까지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정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주구장창 장점이라든지 후진타워, 특히 후진타워는 협력 부분들을 많이 했어요. 후진타워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막강한 국부를 창출했던 불법 그 세력들을 과감하게 계속 취하겠어요. 군사까지 군사적인 라인까지 그게 지금 5년이 걸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권 같은 경우 지금 뭐 한 6개월 됐나요? 100일 6개월 안 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1년도 안 됐죠. 아무튼 1년도 안 됐는데 이걸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위에 수장을 바뀌어서 근데 시간은 4년 5년밖에 없어요. 좀 정말 많이 채워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전부터 해서 쌓였던 묵은 체중 부분들을 1년 만에 다
1년 5년 만에 쳐낸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구조조정 부분들 해야지만,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시진핑 정권이 지금 4년 5년 됐죠. 올해 5년째인데 구조조정 부분들을 계속 개혁 부분들을 진행해가지고 체제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기업이익 부분들이 4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던, 우리나라도 그 과거에 너무 면연했던 걸 지금 정말 더 쳐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이제 힘이 부족하죠. 요소해야 되다 보니까 다 국민 소환제 해가지고 다 끌어내려 버려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정말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수는 다우지수가 올라가서 배가 아프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강력하게 구조조정해서, 물론 저걸로 했던 물론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걸로 구조조정 그 부분들을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게 부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기업이익이 4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지만, 사드로 인해서 사드가 상관없이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또 의외로 있어요. 몇몇 약간 독실한 기업들. 오리온 같은 경우도 초코파이 다시 부활했고 영업이익 부분이 국내 2배 이상. 지난번에 뭐 CJ CV도 마찬가지고 한국 코스맥스 했나요? 그런 회사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셀트리온이 오늘 코스피 이전을 결판을 좀 짓고 2분기가 어닝이 쇼크했는데 3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회사, LG U 플러스, 오뚜기, BGF 리테일, CJ 제일제당, WKMG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코멘트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S 전선이 그 1대1로 첫 차관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거. 이렇게 돼야도 이런 케이스가 모범 케이스야. 사드 때문에 우리가 인도의 투자 부분들 1대1로 부분 투자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거기 참여하는 금액 부분도 분담금을 냈던 게 상위 랭킹인데 사드로 인해서 하나도 못하고 있죠. 이게 빨리 풀려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걸로 인한 순풍 효과 부분들을 여러분 뭘로 볼까요? 1차적으로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단 놔두더라도 1차적으로 볼 부분은 10월 달에 우리 외환보유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외환보유고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저건 정말 좋은 카드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저건 안 해줘 버려도 되거든. 상관없거든. 길들이기 위해서. 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뭐 달러가 요즘에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의 추세다 보니까 원화가 지금 어제 말씀드렸죠. 위에 올라갈 폭은 좀 더 남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 올라가는 건 좋지는 않아요. 물론 올라가면 외국인들한테 또 호재예요. 이건 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근데 우리는 입장에서는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그 수합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한테는 불리하고 중국한테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카드 중에 짜가지고 LG디플 그 정말 작은 걸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물론 몇몇 종목권들은 빠지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지만 더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으로 그 종목권 빠진 종목권들은 이 사드 문제 해결되고 뭐 서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면 요건 또 살 기회죠. 저가 매수 부분을 싸게 살 수 있는. 왜? 시장에서 그 종목권도 관심이 없거든.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 현대차 자동차 섹터도 지금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죠. 밸류 사고는 저렇게 쌀 수가 없어요. 쌀 수가 없는데 시장에서는 뭐 실적, 사드, 그 다음에 내연기관 전기차에 대한 비중 부분들을 작고 뭐 이런 뭔가 내용 부분들로 마이너스의 요건 부분들 좀 만들고 있죠. 근데 저기는 정말 늘보요, 늘보는데 내 마인드는 100m 달리기 좀 뛰고 있으면 저기는 가다가 죽죠. 제풀에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G7이 G70 있죠. 제네시스 이번에 나온 거 일주일 만에 3,000대 판매 돌풍 부분들 했다. 그리고 오늘 그 뭡니까 이쪽 조소인하드 이 종목권들 계속 수주 나오고 있죠. 수주 기대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페노션에 한 6쪽 건조 협상 부분들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눈치 빠른 구글 AI가 우리나라 시장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멜론, 진입, 벅서가 연동이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참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왜? 뭐 스피커가 뭐 대단해?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스피커가 뭐가 대단한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 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장 시작 전입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추후에 더 자세한 내용 부분들은 주말에 정리 부분 다시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좀 더 많은 얘기 부분들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S&P가 사상 최고치 경신
GDP 3.1%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수는 또 하방 경제 부분 나와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긴 연휴 기간 동안 있기 때문에 선발 때 보내실 분들만 차분하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뭐 나는 10일 동안 마음 불안불안해 해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그 장 끝나고 연휴 끝나고 차분하게 그때 또 매수 접근 준비 부분들을 하셔도 된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8월 7일 아니요 9월 29일 아침 이슈면의 주식 뉴스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고 오늘 연휴 준비 때문에 많이 출발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녹음 부분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